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마이크 음질이 최근 나빠졌다고 하셔서 마이크 하나 샀습니다. 똑같은 건데 다시 음질이 좋아졌길 바랍니다. 역시 기계도 영원히 가는 건 없고 감가상각이 되는군요. 마이크 음질 피드백을 주시는 건 제 영상을 앞으로도 시청하고 싶은데 개선하면 더 좋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피드백 주셨던 세 줄 요약도 빼먹지 않고 넣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터스가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주당 200원을 줍니다. 오, 지금 사면 되는가? 아쉽게도 배당 기준일은 작년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이사회 결의일이 올해 2022년 2월 9일이라서 공시가 이제 나왔을 뿐입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작년이고 배당을 결정하는 건 올해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예상하고 미리 받을 수는 없겠죠. 매년 배당을 해오던 기업이 아니라면 이번엔 이사회가 배당을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노터스는 작년부터 배당을 해오던 기업이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목적이었던 투자자라면 아마 다른 고배당 주식을 매수했을 겁니다. 노터스 주식의 시가 배당률은 0.6%입니다. 배당금 총액은 15억 원입니다. 배당안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건 최대주주 HLB입니다. HLB는 노터스의 지분을 32.48%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주식 등의 수는 300만 주입니다. 해당 공시는 2022년 1월 20일에 올라왔습니다. HLB는 노터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1월 20일 기준 노터스의 최대 주주는 HLB죠. 배당 결정은 2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HLB는 노터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2월 9일 배당 결정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배당 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인 HLB가 배당 결정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이 HLB가 노터스를 인수한 건 최근 이벤트입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를 배당 기준일에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 결정을 내렸겠죠. HLB가 배당을 받지도 못하는데 HLB 스스로 배당 결정을 하면서 회사의 현금을 다른 주주들에게 나눠주기는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HLB는 대인배라 정말로 양보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유 주식 등에 관한 계약을 보면 HLB가 노터스를 인수하면서 맺었던 계약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HLB는 3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140만 주에 대한 계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0만 주 전부가 아니라 일부 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160만 주는 특별관계자인 노마드 제2호 조합이 전화사채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는 노터스의 지분 300만 주를 갖고 있는데요. 140만 주는 HLB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 160만 주는 특별관계자인 노마드 제2호 조합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HLB의 140만 주 지분 취득이 배당 기준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분 인수 계약 내용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HLB는 60억 원의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7일 60억 원의 중도금을 납부하고요. 그리고 잔금이 남았습니다. 무려 440억 원입니다. 이건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30일 다음 달 말이죠. 그리고 이때 주권 140만 주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 주권도 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애매한 부분이 남습니다. 공시에서는 현재 HLB가 14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0만 주에 대한 권리는 HLB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도 HLB에게 있겠죠. 그런데 계약 내용에서는 HLB가 잔금을 지급하고 140만 주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니까 아직 140만 주 못 받았다는 소리죠. 아직 못 받은 상태라면 배당을 받을 권리는 HLB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직 주권을 못 받았는데 권리는 갖고 있는 상태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2021년 배당 기준일은 12월 28일이었으므로 12월 27일은 배당 기준일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에는 배당을 받을 권리는 HLB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수 가격을 결정할 때 이미 배당에 대한 가치도 암묵적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스탁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숙한 게 멀티플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배당을 받을 권리죠.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결국 discounted cash flow라는 것이죠.
인수 금액은 확정되었습니다. 별일 없다면 이대로 잔금도 납입하면서 주식은 HLB의 손에 완전히 넘어옵니다. 해당 인수 금액에 맞춰서 말이죠. 인수 금액은 그대로인데 배당을 해서 현금이 인수자가 아닌 매도자에게 간다? 인수 금액을 재산정해야 할 겁니다. 인수 금액이 재산정되지 않았다면 배당이 인수자에게 갔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계약 당시 인수 가격을 정했는데 만약 갑자기 배당을 왕창 해버린다? 그리고 왕창한 배당이 매도자에게 간다? 그러면 인수 가격 다시 정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업의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이전에 계약했던 그 인수 가격을 주고 주식을 사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왕창한 배당이 인수자에게 간다면 어차피 주식을 구입한 인수자가 그 주식으로 뭘 하든 구입한 주식의 가치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주식으로 배당을 받든 뭘 하든 인수 금액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배당 받은 거 되돌려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연하게 합의를 하던가요? 여기까지가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아서 판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 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어떻게 되나? 한마디로 부동산 계약을 했고 당연히 순탄하게 진행되겠지 싶어 취득세까지 신고했는데 잔금이 미납되면서 계약이 불발된 상황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계약금은 납부했고 잔금은 납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원고와 매도인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피고가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고요.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1월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내고 2012년 1월에 잔금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1월에 자신이 잔금을 지급할 테니까 2월에 취득세를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미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제출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원고가 잔금을 못 줬나 봅니다. 아파트 매도인은 2012년 4월에 원고가 잔금을 미납해서 더 이상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매매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잔금을 왜 안 준 건지 아니면 못 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원고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 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취득세는 안 내야 하겠죠? 그래서 2012년 10월에 취득세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경정 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취득 안 했으니 취득세는 안 내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취득행위가 완성되었으므로 경정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아니, 부동산 잔금을 못 낸 건 내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게 아닌데 취득세는 왜 내야 하나? 따라서 원고는 위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2013년 5월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그거 취득세 내는 거 맞는데 뭐가 문제라도? 라고 말한 것이죠. 원고도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 이게 맞는가 보다 생각했나 봅니다. 원고는 기각 결정을 받고도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과세관청은 2014년 8월경 체납 처분을 통해 원고의 급여를 압류하고 취득세 등 합계 약 4,1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고는 4천만 원 취득세를 낸 게 억울했나 봅니다. 2017년에 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쯤에서 끊겠습니다. 원고가 왜 잔금을 지급 못했는지 밝혀졌네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출이 되어야 잔금을 지급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 잔금을 못 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취득세까지 내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은 사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날리고 취득세까지 4,100만 원 냈습니다.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죠. 아파트를 산 것도 아닌데 현금만
엄청 썼습니다. 게다가 아까 보니 원고는 월급까지 압류당했었죠. 탈탈 털린 겁니다. 물론 원고가 가만히 있는데 뺏긴 게 아니라 아파트 매매를 하기로 결정한 것도 원고이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것도 원고입니다. 그런데 실수한 것 치고는 대가가 뼈아프죠. 다시 HLB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주식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살펴보고 왔던 겁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요약하면 계약금을 냈고 잔금을 못 냈는데도 과세관청은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판사도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적용해보면 HLB는 현재 계약금도 지불했고 중도금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죠. 물론 잔금도 별탈 없이 순조롭게 지불하겠죠? 이 상태는 앞선 부동산 매매 계약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중도금까지 낸 상태죠. 이런 상황이라면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공시에서도 HLB가 300만 주를 보유한 걸로 나와 있고 최대주주 지분 32%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는 HLB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해보았습니다. 추측이니까 틀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세 줄 요약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계약금 60억 원, 2022년 1월 27일 중도금 60억 원, 2022년 3월 30일 잔금 440억 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